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급락세가 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3% 가까이 떨어지면서 1000포인트 이탈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 코리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0.7%대 하락 나타났고요. 나스닥은 0.9%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내외를 거론하고 악재들이 가득한 가운데 7월 소매 판매 지수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개장 전에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전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주는 꿋꿋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 세워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화학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죠. RFHIC가 오늘의 종목입니다. 5G 대표 종목으로도 꼽히고 있는데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이주연 전문위원의 포트 속에 담겨져 있는 종목이죠. 현대코퍼레이션,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리뷰 및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포문 열 거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이오주 볕들날 올까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 시장을 지지해줬던 반도체주, 특히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바이오 종목들이겠죠. 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초로 100만 원을 주가 넘어섰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호재 소식 때문에 관련 종목들 상승도 돋보였습니다. 바이오주 저희가 어떻게 지금도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시장을 좀 지탱하고 하는 역할이 큰 섹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그렇다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모두 다 지금 들썩이는 현상은 아니죠. 과거와는 바이오주를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압축되고 그리고 또 선별되는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백신 관련주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백신 관련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백신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약간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백신이 생산이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이었죠. 스푸트니크인가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이 백신부터 관련된 쪽을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중소형 백신 관련된 테마들이 시장의 줄을 이뤘다가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쪽보다 이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나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관심과 어떤 질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어지는 현상들, 대표적으로 어떤 델타 변이와 함께 상당히 오래 가겠다. 즉
코로나19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계속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에 거의 어떤 의존하는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국산 백신 하나 그리고 최소한 치료제 하나는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떠오르는 종목이 딱 두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아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사고요. 네, 그래서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어떤 위탁 생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아마 시험 생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CMO의 강자답게 백신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장을 늘려갑니다. 처음에 1, 2공장, 그다음 3공장, 4공장까지 이 늘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캐파는 계속 늘어나면서 수주를 받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기다 이제 백신까지 생산하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백신 관련된 쪽은 일단 수익성을 따져봤더니 과거에 모더나 같은 경우도 실적 변화를 지켜본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제조사가 이 정도의 수익성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위탁업체들도 어느 정도 마진은 생각보다 그렇게 박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잘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분기 실적 나온 동향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강한 실적 변화가 나왔던 이유가 노바백스죠. 이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WHO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 쪽인 하더라도 이제 승인이 거의 된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 4천만 도수까지 생산이 들어갔었을 때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또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적이 받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임상 1상 끝내고 3상까지 허가를 받은 상황 쪽에서 정부가 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급한 어떤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크게 흔들림이 없는 어떤 임상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대조군이 아스트라제네카이다 보니까 이 정도에 걸맞는 수준까지 보여주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또 이런 변화와 함께 마지막으로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접하게 나오는 쪽은 셀트리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돼서 보게 되면은 이제 치료제, 백신 이런 세트가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보게 됐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좋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백신 관련된 쪽에 바이오주가 주도를 하면서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확산이 강하게 들어갈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확인된 종목들 쪽으로 좀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확산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백신과 치료제 쪽으로 먼저 한정을 받고 오히려 시장 흐름들이 또 이쪽으로 이어가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하시되 지금은 이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관련된 쪽에서 좀 투자 의견을 넓혀보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5% 갖고 있는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지분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고요. 물론 어떤 지주사 입장 쪽에서 중복 계산이 되다 보니까 할인율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도 거의 50% 정도까지 할인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SK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두 번째로 ST팜인데요. 이 mRNA의 강자죠. 이쪽에서 일단 실적이 2분기에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mRNA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뭔가 계속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신호를 보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마지막으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실적보다는 항체 형성에서 중화시켜서 같이 뭔가 항체를 힘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그런 쪽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고에는 없는데 한 종목 또 하이텍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카비넴계 항생제 강점이 있는데 차세대 항생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미국의 MSD에서 들여와서 생산을 하는 CMO 업체인데 CMO 업체 치고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지난 작년이었죠. 미국의 FDA에서 실사가 나와서 이를 어느 정도 확인돼서 FDA 승인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이런 항생제 쪽에 대한 어떤 변화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쪽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들이 흑자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 카비넴계 항생제는 폐렴 쪽에 어떤 강점이 조금 있는데 코로나19 때 치료 쪽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연관시켜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또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심주로 SK케미칼과 ST팜, 하이텍팜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도 동반된다면 이 기업에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잘 나가던 2차 전지주 급브레이크입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주만 시장에서 급브레이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가 특히 잘 나갔기 때문에 이런 낙폭들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육성 사업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최근에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뭐 에코만 들어갔다 하면 주가가 훨훨 날아갔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칠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살짝 삐끗했는데 앞으로도 투자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잘 나가던 추세가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마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방의 압력은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어떤 변화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다 알듯이 전기차가 확대되고 2차 전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뭐 거의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부분보다 살짝 좀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았다는 게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그랬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가격에 민감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원자재 관련된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보통 많이 쓰는 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대표적인 흐름들이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익성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살짝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뭐 잘 나가는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가격을 정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 어떤 그거를 맞춘 상황들이 있고 그를 못 맞춘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삐끗하는 정도까지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선적에 대한 부담이죠. 또 해상 운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배가 어떤 컨테이너가 없어서 배를 못 구하는 실정인 쪽에서 수출 계약은 다 했는데 지금 제대로 납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관점들도 실적에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이연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좀 더 생각보다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고 특히 현지화의 잘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세세적인 요인들도 다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요즘에 2차 전지 쪽에서 또 장비주도 다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 현상도 나오는데
하지만 장비주는 좀 선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장비주는 뭐 반도체 장비주 이쪽과는 좀 다르게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단 공정이나 미세 공정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어떤 정밀화된 기술력이 필요한데 2차전지 쪽은 제조 공정상 그런 어떤 변화가 그렇게 강하게 어떤 유입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이 살짝 좀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업종은 주가가 같이 올라가서 뭐 PER 뭐 50배, 뭐 80배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독보적으로 성장한다 한 관점이 있지만 이 장비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PER 기준으로 뭐 20배도 안 되는 10배 중반대까지 와도 뭐 싸다라고 보기가 또 약간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비주 쪽으로 확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너무 기대감을 키우는 것보다 어떤 기술력이 독보적인 장비업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아마 오늘도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흔들림을 잘 이용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죠. 이 회사는 어제도 보니까 장중에 영화테크라고 하는 PS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업체가 부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회사들 준비 잘하고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더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쪽이 먼저 부각받는 거는 조금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앞으로 또 600조 가까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거대한 시장이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 폐 배터리를 활용해서 이제 ESS 같은 쪽으로 또 활용하고 아니면 많이 또 차징 능력이 떨어지는 쪽은 분해해서 또 해당 원자 들어갔던 자재를 또 회수하게 되겠죠.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오히려 뭐 고려아연 아연이라든가 또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CNG 그리고 또 뭐 인선 ENT 뭐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 어떤 영화테크 쪽으로 강하게 가는 거는 조금 좀 그렇다라는 쪽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자회사 가치와 또 에코프로 BM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경쟁력은 또 실적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는 쪽에서 이를 계속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태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그런데 HYTC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어떤 2차전지 부품이나 금융 쪽에 강점이 있는데 영업이익 그래도 한 100억 대는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이를 좀 덜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수주 변화가 나오면서 실적 좋아지고 2차전지 자회사 있다고 하게 되면 태광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탈철기 관련된 쪽에 강자죠. 지금 습식 탈철기 관련된 쪽에서 습식이 생각보다 또 한계 오염이 있다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건식 탈철기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도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이 상장 전에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왔던 부분들의 차익 매물만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게 되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2차전지에서도 또 특히나 성장이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좀 지금 빠졌을 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지수 레벨이 하향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요.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조정받았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많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팔고 시장 불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더 밀릴 것 같아요. 물론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다 손절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대세 상승을 끝내고 뭐 다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조정이 많이 나온 때를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와 같이 연결됩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세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MSCI 지수의 리밸런싱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월별로 보게 되면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 좀 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나왔던 변화가
같이 시장의 조정과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럴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되 환율이 살짝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환율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멈추면 환율도 일단 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도 같이 생각을 해볼 때는 너무 시장에 맞물려서 좀 투자 심리만 극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추세는 변함이 없는데 그를 좀 이용을 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들을 압축시키고 지금 이분기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될 만한 종목이다 생각하게 되면 그쪽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포트폴리오를 확 늘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똘똘한 종목 쪽으로 압축시키면서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견디고 거기다가 또 비중을 늘려가고 하는 기회로 만드는 흐름들로 가져가면 가장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단단하게 붙잡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주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화합물 반도체 업종 종목 리포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RFHIC입니다. 지금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좀 대단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네. 수요일은 사실 스튜디오에 나오는 만큼 네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다라는 이야기를 네. 지금까지는 잘 이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랬고요. 그쵸. 한컴 MDS도 그랬고요. 네. 그 이전부터도 수요일은 가능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골라보겠다라는 말씀을 약속 삼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그에 걸맞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HIC는 사실 제가 이제 주식을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 이후에 좀 투자해본 종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들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하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삼아서 오늘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7월 28일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그리고 7월 27일 IBK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RFHI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한 번쯤은 다뤄보았던 그런 종목 리포트이기도 합니다. RFHIC 하면 5G 통신 장비 쪽으로 섹터에 있었던 종목, 뭐 KMW나 기가레인과 함께 들었던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RFHI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국내 유일의 GAN 하면 질화갈륨이라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RF 통신 관련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RF 통신 증폭기 트랜지스터라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계기라고도 읽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력 증폭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RF 통신 신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멀리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여러 모듈, 여러 부품들이 모아진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중계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이르렀고 통신, 방산, 그리고 통신 신호, RF 에너지 사업 부분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무선 기지국 그리고 소형 기지국 5G와 6G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무인 항공기나 레이더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전력 증폭기 쪽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나 음이온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선통신기지국은 이제 글로벌 1위부터 4위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방산 쪽으로도 글로벌 1위뿐만 아니라 60위 이상의 기업까지도 다양하게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화요일이죠, 이번 주는. 화합물 반도체는 친환경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고효율, 그리고 고성능, 저발열,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한 반도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를 이제 전력 반도체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엔 에너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 기술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연간 5기가와트시까지도 이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RFHIC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질화 관련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화 관련 반도체를 탄화 규소 위에다가 기판 위에다가 성장시킨 구조인데 열 전도도가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 5배 좋다. 그리고 효율은 10%가량 올라가고 크기는 소형화로서 50% 정도 다운사이징이 가능하고 전력 사용량은 20%가량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효율, 고성능, 그리고 소형화까지도 가능한 그런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리콘 가격과 가격 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탄화 규소나 질화 갈륨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의 투자 포인트를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RFHIC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다시 한번 4차 성장에 진입하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 소식으로 인해서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하향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5G 장비 쪽으로의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맞으면서 직접적으로 계약도 되어 있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수주가 일어나고 발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해당 나라의 해당 국가들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다시 한번 조금 침체를 맞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향 공급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된 쪽으로도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조금 짚어보자면 5G 상용화로 인해서 본격적인 확대, 본격적인 성장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침체되었던 업황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에도 그렇고 조금은 침체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를 보았을 때에는 자율주행할 때에도 통신이 필요하죠.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 스마트가 들어간 부분에는 5G 통신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 프라이빗 5G 망을 구축하는 곳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그렇고요. 공장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엔 데이터 속도도 중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통신도 중요하고요. 데이터량도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속도와 수요 모두 다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잘 다루기 위해서 끊김없는 통신을 위해서는 5G 통신망 구축이 앞으로는 6G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일 수 있다라는 것, 필수적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질화 갈륨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통신을 위해서 고주파 대역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손실, 데이터 손실도 그리고 속도도 그리고 발열에 있어서도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가 삼성뿐만 아니라 버라이즌, 지오,
도코모, KDDI,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AT&T도 마찬가지죠.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납품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G에 대한 말씀들은 드리고요. 통신 쪽은 그렇고 방산 쪽을 본다면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벤더가 등록되어 있는데 뭐 로키드 마틴, 보잉, 다들 익히 잘 아시는 기업들일 겁니다. 그리고 에어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68위 정도로 등록이 돼 있는 LIG 넥스원과 최근에 공급 계약 체결한 공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 순위로 따지면 1, 2, 4, 5, 7, 9위들과의 글로벌 벤더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도 42, 48위, LIG 넥스원은 68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에는 어떤 것들이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살펴보면 결국엔 레이더 쪽으로 탐지 레이더, 해상 레이더,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이 질화 관련 반도체가 전력 증폭기로 좀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높은 발열이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발열에도 견딜 수 있는 반도체가 여러 방산 업체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 한번 끊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피해로 발생이 연결될 수 있고 방산 같은 경우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끊김없는 감시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과의 함께 협업이 되어 있고 납품 실적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화 관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라고 읽으면 좋은 텐데요. 지금은 현재 탄화 규소 위에 질화 갈륨을 구조적으로 얹어서 반도체를 완성시킨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보다 탄화 규소가 5배 이상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는 탄화 규소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반도체 기반 위에 질화 갈륨을 구조적으로 쌓는 기술들을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웨이퍼 크기도 8인치에서 4인치 또는 6인치로 줄어들었고요. 주파수 사용대에도 실리콘 기반은 3.5GHz, 그리고 탄화 규소 기반은 40GHz, 다이아몬드 기반은 100GHz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고 고주파수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열 전도도도 실리콘, 탄화 규소, 다이아몬드로 올라갈수록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손실이 적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내부적으로 실적은 어떨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매출액 300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적자가 있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고 흑자 전환,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당기순이익도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 향 매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업황에 이제는 깔리고 있고요. 4분기 이보다 재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강하게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향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79억 원,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난해 연말부터 업황이나 산업과 섹터를 보실 때에 1분기부터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중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호텔 신라가 빠르게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가? 늦어도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연초부터 항공이나 카지노 쪽으로 이슈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적과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섹터들이 주가를 유지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FHI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다 흑자 전환을 하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나아갈수록 더 좋아질 일들만 좀 남지 않았나라는 모습들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 캐나다, 일본향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이 질화 관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RFHIC는 국내 유일의 화합물 반도체 제작 웨이퍼 생산 기업인 SK 실트론과 함께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 먹거리로 두고서 최근 유상증자를 완료했고 이제는 그 유상증자 834억 원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보된 자금 중 300억 원을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는 크리사로부터 공급받던 웨이퍼를 본격적으로 합작법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X밴드 질화 관련 반도체 직접 회로 국산화 과제를 현재 진행 중이죠. 여기에는 RFHIC, SK실트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하는 ETRI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통신 기업으로만, 통신 장비 업체로만 보았던 RFHIC가 이제는 전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방산 기업들,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협업과 납품 실적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리포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아주 바닥 구간들이 이제는 이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뚫고 내려가는 기업이 있고 다시 추세선 위로 반등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추세선 위로 반등해주는 기업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RFHIC의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본다면 올해는 매출액이 76% 전년 대비 성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는 올해다라고 한다면 내년도는 올해 대비 49%의 매출 성장, 158%의 영업이익 성장, 154%의 당기순이익 성장.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년도까지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도 20%, 당기순이익도 25% 이상 성장, 플러스 양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쉽게 뚫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기업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이 추세선을 하회했을 때 매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기업들, 매수 접근이 가능한 기업들을 수요일에는 직접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래도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였어라는 이야기들을 추억하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정말 성장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증권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떨어질 때 조금씩 사서 모아가면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때 작전 타임에 RFHIC 소개해드렸었죠 하는 그런 대화를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을 방송 외에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운용 원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조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첫 번째 장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그리고 CJ ENM은 목표 수익률까지 크게 챙겨가면서 가격을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이 15%, YJM 게임즈가 16.9%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태경 BK가 32.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알렙이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왔고 광주 신세계가 간당간당하게 플러스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좀 손실이 커진 종목이 있는데 바로 현대코퍼레이션이거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죠. 네, 다음 장 두 종목 대웅제약과 제일바이오가 있습니다. 8월 초 중반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각각 지금 마이너스 때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포트 종목들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목 보고 오니까 가장 손실률이 컸던 게 바로 현대코퍼레이션이었는데 2분기에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해상 물동량도 회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가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적인 측면을 보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사실 2019년, 2020년도 코로나19가 이제 왔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었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저권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던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그 기저효과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타면서 반등을 좀 해줬어요. 지금 보면 월봉상에 이제 올라올 때 이런 지지라인, 저항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확인을 하면서 22,000원대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싸지면 싸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시장이 하락할 때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342억 정도 됩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1분기 비슷하게 나왔어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 2분기에 64억 정도, 6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와 거의 흡사하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분기적으로 보면 2020년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다시 개선되기 시작을 해서 이 기조가 쭉 이어져 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컨센서스 한 350억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300억 정도 달성을 하더라도 지금 2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 계산을 하더라도 퍼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주로서의 매력이 높고 배당도 약 한 3.3%에서 3.5% 정도 이렇게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본다면 앞전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갭 하락한 구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17,6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갭이 이렇게 하나가 열려 있는데요.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던 구간을 이탈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갭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런 가격대를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쓴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한 3월 18일 날인가요? 이날 크게 19일 날 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던 부분인데 이 갭 상단 구간이 결국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적정 구간이다. 그래서 즉 기술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런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을 이제 기준봉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기준봉 하단 자리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을 경우 웬만해서는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지금 기준봉 하단 자리에 놓여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가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뭐 철강 부분, 뭐 철강제 부분도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완성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코퍼레이션 원래 이름이 현대종합상사였어요. 그랬던 기업이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부품 그리고 친환경 소재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등을 이제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철도 관련된 뭐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전기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수소 관련된 사업들까지 포트폴리오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섹터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기업적인 부분, 실적을 믿으시고 조정이 나온 구간을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000, 뭐 어제 종가부터 해서 17,000원대 사이에서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뭐 추후 만약에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서 주가가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줄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현대코퍼레이션을 접근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함께 좀 하락 추세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다시 한번 상승 전환 기대해 보면서 우리 위원님의 이 주유소 포트에서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지금 같은 이야기들 이 방송 외에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